영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홈커밍에 이어서 그 다음 시리즈가 되는데요. 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을 본 게 되게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봤고, 역시 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 히어로물이니까 뭐 사실 뭐 요즘 히어로물이 옛날하고 달리 조금 뭐 자기 나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선악에 대해서 막 히어로들이 혼동을 느끼기도 하는,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이분법적인 히어로물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의 어떠한 그 내적 고민이나 철학들이 담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어로물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액션을 보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번 스파이더맨은 그 이전의 스파이더맨과는 달리 이제 그 주인공의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좀 코믹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생각 없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이제 형태로 그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각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제가 이 영화를 볼 때에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사실 복잡한 머리를 좀 쉬게 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이 영화를 봤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봐서 재밌게 봤습니다. 뭐 평점은 보니까 갈리더라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아무래도 뭐 어떠한 뭐 마블 세계관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어떠한 자기 나름의 갖고 있는 어떠한 기대치나 나름의 어떠한 마블 덕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떠한 그 마블의 어떠한 기본 어떠한 그 세계관이나 논리에 비해서 너무 스파이더맨이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평점이 약한 것 같고, 저처럼 정말로 애초에 별 생각 없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봐서 그러한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었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재밌었다라고 이제 평점을 높게 줄 수 있겠죠. 물론 뭐 의미를 담아서 높게 줬다라기보다 제가 원했던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히어로물이 액션만 화려하다면 사실 내용이 너무 복잡한 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역시나 이제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은 아닌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악역으로 나왔던 그 미스테리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악역으로 나왔거든요. 미스테리오라고. 근데 이 악역이 이제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단 뭐 영화 자체상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독특한 캐릭터의 악역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영화상에서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기술을 초능력을 쓰고 있는데, 이 손에 보면은 초록색의 삼각형의 눈이 그려져 있죠. 삼각형의 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초능력 비슷한 거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사진 보고 알았는데, 이제 이 삼각형에 눈이 있음으로써 이제 전시안이 나오더라고요. 전시안이 뭐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이제 우리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어떠한 그 비밀 조직, 지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진 비밀 조직을 상징한다, 삼각형의 눈이.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전시안이 되는데, 그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사람 손에 양손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도 이제 미스테리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안이 이제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삼각형 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은 이 친구가 그 이 미스테리오라는 이 악당이 사실은 홀로그램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홀로그램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디즈니월드나 이런 데 가면은, 혹은 뭐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어떤 뭐 그 뭐 유령의 집을 갔다 그러면 진짜 유령은 아닌데 홀로그램을 쏴서 뭐 그 유령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홀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홀로그램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현실성 있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은 사실은 진짜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본인이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 홀로그램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진짜라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이 마치 이제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이제 혹은 뭐 이 그 어벤져스 히어로들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악당이죠. 악역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홀로그램 기술이 뛰어난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자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파이더맨을 공격하겠느냐 하겠지만, 화려한 홀로그램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공격용 드론들을 띄워가지고 그 공격용 드론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된 거죠. 스파이더맨은 정신이 없죠. 왜? 홀로그램 기술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싸우고 있는 장소가 어떤 공간인지 구분도 안 되죠. 갑자기 뭐 그 벽이 나타났다가 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벽이 사라지고, 갑자기 뭔가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화려한 홀로그램으로 계속 차원 이동을 하듯이 이러한 공간 저러한 공간이 막 홀로그램으로 막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영화적 상상력으로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 동시에 지금 일루미나티의 어떠한 상징인 호루스의 눈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홀로그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사람을 기만하는 기술로서 이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 이 영화상에서 이제 스파이더맨 자체가 스파이더맨 그 수트를 만드는 것도 일단은 그 3D 프린트처럼 스파이더맨이 수트를 이렇게 제작해야지라고 이제 가볍게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설정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알아서 이제 그것을 만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 사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를테면 이제 모든 우리들의 정보가 전자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컴퓨터상의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것이 구축되게 되고, 그러면 저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이 컴퓨터의 세계, 그러한 세계 안에서 이제 다 코드화되어서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만 해도, 이것만 분석해도, 포렌식 분석 같은 것만 해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홀로그램 기술도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술이 되는데, 이 홀로그램 기술이 지금 영화상에서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스파이더맨과 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떠한 그 홀로그램, 굉장히 정교한 홀로그램이 무슨 전투기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휙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짜 전투기인 줄 알고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제 뭐 도망을 친다라든가 뭐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홀로그램이 정말로 정교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많은 것들을 홀로그램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찌되었건 인류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빌려서요, 인류가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혹은 야훼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건 뭐 사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객관적인 어떤 표현을 빌려서, 그러면 그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자가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성경 마지막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이제 그 예언서로 우리는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판타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예언서가 많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런 게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요한계시록 인터넷에서 몇 개 뽑았는데요. 굉장히 몇 문장만 읽어봐도 굉장히 판타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어찌되었건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언가 암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주인공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악당 미스테리오가 상당히 화려한 홀로그램 기술로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정교한 홀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스파이더맨이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홀로그램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 뭐 붉은 용이 나오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러한 어떠한 괴물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고 이런 어떠한 뭐 그 다음에 큰 독수리가 나오고 큰 뱀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홀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떠한 그 어찌되었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서로서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상당 부분마다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 어떠한 환상적인 어떠한 그 스토리들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시킬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홀로그램인지 아닌지 간파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어떠한 그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어떠한 붉은 용도, 미가엘과의 용과의 전쟁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였지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교한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떠한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영상화시킬 수, 그러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일루미나티는 세계의 어떠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인간을 통제하고 그 지구를 지배한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음모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믿었던 부분들이 이제 자꾸 현실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어떠한,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상당히 디스토피아적 접근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워낙 발달해지다 보니까 이런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현실이 자꾸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홀로그램을 통한 인간 현혹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음모론이긴 하겠지만 이제 이미 이제는 아는 사람이 워낙 많죠. 이제 어떤 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다? 정교한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외계인의 지구 침공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고, 그러면은 그 외계 지구에 침공한 외계인과 싸우는 그러한 지구 방위대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구 방위대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어떠한 군대라던가 행정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만들고 나면은 그것이 외계인과 싸움을 통해서 이제 외계인을 물리치는 그러한 형태의 스토리를 이제 일루미나티가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내고, 그 기관을 가지고 전 지구를 이제 지배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루미나티의 하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발전된 어떠한 홀로그램 기술이 어떠한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음모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홀로그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상상, 어떠한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되었을 때 얼마든지 있을 법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도 얼마든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마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러한 괴물들을 나오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성경의 어떠한 예언이 실현되는 듯한 그러한 현혹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결론은 뭐냐면, 이 외계인이 되었든 머리 9 달린 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 엄청난 가상현실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범죄를 내가 목격했는데, 내 친구가 누군가를 죽이는 범죄를 목격을 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인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와 똑같이 만들어진 어떠한 홀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죽인 적은 없지만 나에 의해서 내가 목격한 바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된 듯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에 있어서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우려되는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인식되어졌던 그러한 어떠한 일루미나티와 관계된 음모론들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이제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 그 손에 있는 호루스의 눈과 전시안,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안들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하니까 아주 발전된 기술이 인간을 거의 신의 영역으로 도달하게 만들었잖아요. 인간 유전자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분석되고, 유전자 지도도.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모든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을 실질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집중시킨 어떠한 중앙기관에서 모든 인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포인트, 그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딘가로 물리적으로 도망갔다라고 해서 도망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화폐도 이제 점점 전자화폐로 거의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디지털 코드화된 화폐, 우리 예를 들어서 신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페이스북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리브라라는 화폐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종이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폐들도 다 디지털 코드에서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물리적 실체라는 것은 점점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디지털화된 코드, 그러한 것들만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현실이 상당히 실질적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세대로 지금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도 분명히 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나의 모든 것은 코드화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코드화된 정보는 어느 한 군데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시작과 끝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침범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시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가 어찌되었건 요한계시록을 일루미나티의 음모론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리칩을 몸에 새겨 넣는다라던가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의 숫자 666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데요. 뭐 일단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냥 그거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러면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할 게 없는데 그냥 이제 뭐 불안해하면서 그냥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 끝난다? 아니면은 뭐 계속 걱정한다? 등등.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대로 도래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요한계시록이 되었던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이 되었던 뭔가 인류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것만이 지금 현 인류를 살아가는 그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혁명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 뭐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 정신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유일한 어떤 도피처인가 그런 날이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초엘리트 상위 계층 집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까지 무기력하게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나 일루미나티의 어떤 음모론으로 보나 어찌되었건 지금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이 미스테리오가 보였던 이러한 기술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우리를 그러한 디스토피아로 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찌되었건 요한계시록에서도 물론 요한계시록의 최종 이 메시지는 크리스찬이 신을 마지막까지 믿었던 집단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 소위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소위 이제 어떠한 엄청난 소동과 뭐 푸닥거리와 뭐 어떠한 쉽게 해서 이제 전쟁이 되겠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 등등 그런 것들을 지나쳐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굉장히 우울한 형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도로 발전해가는 기술 속에서 집단화된 우울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 그러한 어떠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한 상황으로 우리는 내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집단적 우울함에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벼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봤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면 진화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창조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일단 이루어질 일이 되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인류를 창조했는데 인류를 창조했으면은 그 어떠한 절대자가 가진 의미나 이유가 있겠죠. 뭐 심심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허무해지니까요. 그것이 절대자의 뜻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물론 뭐 절대자가 심심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장난감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소위 이제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이제 신앙의 힘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어떠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시킨 기술이
고도하게 발전됨으로써 이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어떠한 고도한의 홀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자화폐라던가 그 다음에 베리칩이라던가 등등 우리를 오히려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되게 재미난 것이 인류가 원시 시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창조되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행복을 그리고 인간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족쇄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기술까지 만들어짐으로써 결국 인간은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태생적 존재에서부터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향하는 그러한 우울한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은 어찌되었건 신을 믿는 집단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진화론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진화론 속에서 어떠한 생태계적 세계 시스템, 에코시스템 안에서의 어떠한 그 흐름이라고 본다라고 할 것은, 상당히 이제 어떠한 진화론도 약간 우리가 소위 변증법이라고 하는 정반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보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말이 빨리 달리기까지는 이제 말이라는 존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말은 점점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되었겠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묶이고 하나의 말 발굽이 됨으로써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진화가 되었죠. 더 빠르게 달리게. 근데 말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고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빠른 또 다른 천적이라고 하는 다른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없었다면 뭐 빨리 달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서로 뭐다? 이것과 이 반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서로의 어떠한 그 천적 사이의 관계, 이러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음으로써 또 더 나은 쪽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모든 걸 지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배하는 듯 한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반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또 그 반대의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어떠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어도 이러한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반하는 흐름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뭐 음모론 쪽으로 이제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이제 보자면은, 예를 들면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대항하는 어떠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리스찬 쪽에서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트럼프를 어떠한 그 예언의 어떠한 한 점을 찍는 요한계시록인가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기독교의 성전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세워지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함으로써 그 성전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맞서 싸우는, 대항하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원래 지금이야 당선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을 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미국 언론을 봐도 거의 대부분이 힐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거의 힐러리 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점쳤었는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원래 미국 정치에서도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그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상당히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변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만약에 저는 이제 뭐 그러한 해석을, 너무 음모론적인 해석을 제가 무슨 뭐 현실 정치에 투영하거나 하는 것을 크게 즐기지는 않는데요. 일단 가볍게 얘기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니까
누구 하나가 완전한 절대자가 되어서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이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반하는 흐름들. 그래서 상당히 변증법적인 느낌으로 정반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혹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진화론이랄까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반합적인 어떠한 그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그러한 균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든 간에 우리가 괜히 너무 불필요하게 어떠한 디스토피아적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뭐 집단적인 우울함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대환란을 계속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이제 어떠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들의 삶은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 세계관을 일단은 받아들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가 이제 그 질서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완벽한 인간인가 하면 아니죠. 굉장히 욕심도 많고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열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깨끗하고 비슷비슷하게 지저분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균형을 잡아 나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있어서 우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너무 음모론적인 그러한 것에 있어서 너무 우울하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되었건 나의 지성과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나 자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지성과 양심을 깨끗하게 닦아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류는 향후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할지라도 디스토피아를 피해가면서 최대한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갈하게 지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깨끗하게 닦아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특별히 어떠한 여러 가지 흥미롭지만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거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스파이더맨을 봤고 가볍게 즐겼는데 이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이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넘쳐서 거기에 심지어는 전시안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어떠한 상징이 나오고 근데 이 악당의 가장 주된 무기가 홀로그램을 활용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스파이더맨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활기찬 내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